네, 안녕하세요. 송기수입니다. 지난 시간 제1편 산림조성 및 보호, 그리고 제2편 산림개발 및 보존을 끝내고 이번 시간부터는 제3편 산림경영 및 정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편 산림경영 및 정책은 제1장 산림경영, 그리고 제2장 산림정책학, 제3장 산림측정학, 제4장 제도 및 법규,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픽은 197개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 산림경영학은 산림경영의 실제에서 산림조사, 지향 및 희망조사,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산림현황 및 희망조사, 그리고 토픽 3에서는 산림조사에서 토양형의 구분, 그리고 토픽 4에서는 구기림 경영 계획, 그리고 구기림 경영의 목표, 일반 현황조사, 희망조사, 그리고 구기림 경영의 시범림의 조성 기준, 그리고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토픽 8번 산림구획, 그리고 토픽 9번 산림경영 계획의 도면, 그리고 토픽 10번에서 계획의 작성 단임이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리고 산림사업의 실행 및 세제 감면 혜택, 그리고 산림기본계획의 전략과제, 그리고 연차별 산림기본계획, 산림통합관리 권역계획 설정, 개념과 설정, 그 다음에 산림경영의 지도원칙, 무속성의 원칙의 보수개념, 산림경영의 의사결정 요소,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경영관리 기본 원칙,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패러다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과 지표, 몬트리올 프로세서의 지표, 그리고 우리나라 산림경영의 기준과 지표, 산림경영인증제도, 당사국 총회 콥입니다. 콥. 그다음에 나고야 의정서의 의미,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교토 의정서와 파리협정을 비교하고, 그다음에 LUF 토지 활용을 살펴보고, AR CDM과 REDD 플러스, 이산화탄소 흡수량 계산,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 완화 방안,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생태계 영향, 그리고 탄소 흡수 증진을 위한 산림 경영, 산림탄소 상세제도, 산림탄소 순환마을,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분 추진 전략, 그다음에 신규 산림탄소 선 확충, 국가 산림자원조사, 합법목재 교육 촉진제도, 산림휴양에서 자연휴양림 입지조건, 그리고 시설의 종류, 그다음에 산림휴양관리 이론, 휴양 수용력, 산림휴양 자원관리, 산림치유의 요법, 그리고 산림휴양, 산림치유, 산림교육, 산림복지의 개념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림평가에서는 유자계산법, 임목의 평가로 유령림, 중령림, 장령림의 임목평가 방법, 그다음에 시장가 역산법, 인지의 평가 방식, 시장매매가, 산지비용가, 산림기만가, 그리고 산림평가에서 본 산림의 구성 내용과 특성, 그리고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 이자와 이율, 산림평가와 관련된 임업경영 요소, 그리고 임업생산의 3요소까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사이림의 경영 개선 방향으로 사이림 경영 활성화 대책과 대리경영, 산림복합경영의 개념 및 유형, 복합산림경영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산림경영의 개념 및 기본 요소에서 법정림의 개의면적, 법정연급면적, 그리고 연급면적과 연급수, 그다음 법정림의 구비조건, 산림의 생산기간, 산림의 생산기간에서 벌기령, 산림경영의 개념과 발전과정, 산림경영의 기준, 산림경영의 생산요소, 산림 임업경영의 생산요소 중에 임업노동, 그리고 토픽 75번부터 산림경영의 경제성 분석에서 산림
투자 경제성 분석 방법, 그 다음에 임업관리에게 경제 분석과 재무 분석, 손익분기점의 분석, 그리고 임업 자산과 부채에서 감가상각비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다음 수학 조절 방법에서 법정님의 구조에서 동영님과 일형님의 경영 시스템, 그리고 고전적 산림 수학 조절 방법, 구획윤벌법, 조사법, 그리고 국외능경의 수학 조절 방법, 그리고 현대적 수학 조절 방법, 산림 수학과 수학 사정을 살펴보고 임업경영에서 밀도와 지위에서 인분 밀도를 살펴보는 산림 생장과 구조에서 동영님과 일형님의 인분 구조, 그리고 산림 생장의 종류, 그다음에 임지 생산 능력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림 생장 모델을 살펴본 후에 산림 경영 계획의 실태에서 소유별 산림 경영의 실태와 우리나라 임업 경영의 특성을 살펴보고 다음 토픽 94번부터 산림 지리 정보 시스템으로 벡터와 레지스터 자료, 그 다음에 산림 분야에서 GIS의 활용, 산림 경영 분야에서의 GIS의 응용, 그리고 GIS 자료 분석에서 도형정보 분석 방법, 수치지도와 지리정보 시스템, 그다음에 GIS 자료의 구조에서 라스트형과 벡터형 구조, 그리고 산림관리와 원격 탐사에서 항공사진, 영상자료의 전처리 과정, 항공사진상의 변이 요인, 항공사진의 판도까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제2장 산림정책학에서는 산림정책 이론, 그리고 회의 산림자원개발, 그리고 회의 자원개발에서 아포코를 살펴볼 계획이고 임업진흥과 산촌개발에서 임업경영 구조의 개선, 그리고 산촌 생태마을의 성공 전략, 산촌진흥, 산촌 거점 권역 육성 사업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픽 111번에서 산림보험, 그리고 북한의 산림 황폐화 원인과 남북 산림 협력 세부 추진 계획을 살펴본 후에 산림 분야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적용, 그리고 그 지역순환 임업, 그리고 목재 수급 통계 관련 용어를 살펴본 후에 산림계획에서 산림 르네상스 추진 전략, 그리고 산림 생명산업에서 산림 바이오 산업 활성화, 그리고 K-포레스트 한국형 산림 뉴딜 전략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제3장 산림 측정학에서는 인분 제적 측정에서 인분의 제적 추정, 그리고 표본조사법에서 표본 점수의 결정, 그리고 현존량의 측정 방법, 그리고 성장량 측정에서 인분의 생장량, 성장량과의 성장률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연년 생장과 평균 생장량 관계를 살펴보고 수간석회, 그리고 벌침목의 제적 측정에서 주요 부적식, 그리고 지조량, 그리고 수거 측정, 그리고 인분 제적 측정에서 형수의 분류, 그리고 흉고형수를 이용한 제적 산출, 그리고 제적표에서 제적표의 측정인자에 의한 분류와 제적표에 없는 수정의 현재적표 적용 기준을 살펴보네 직경을 측정해서 흉고 직경, 그리고 원목의 규격에서 원목의 품등과 조제율 및 품등 조사를 살펴보네 연령의 측정에서 인분 연령의 측정과 단목의 연령 측정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제4장 제도 및 법규에서는 산림기본법에서 산촌의 요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살펴보네 산림자원법에서 산림의 정의, 산림사업의 정의, 산림자원의 정의, 그리고 산림사업법인의 산림사업의 종류, 그리고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그리고 임무벌채를 살펴보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에서 벌채 금지 구역, 임산물 반출로 감리하는 업무와 임무를 살펴보네 산림휴양법에서 치유의 숲 시설의 종류와 기준, 자연휴양림 지정 그리고 조성, 그리고 산림 레포츠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수목원 정원법에서 수목원의 시설의 설치 기준, 그리고 수목원의 구분,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 제도, 인목 축척의 조사 방법, 산사태 위험지의 판정 기준, 산지 전용 허가 기준 등의 기준사항, 산지 표구에 대한 세부 기준, 산정부 및 산자락 하단부의 결정 방법, 평균 경사도, 산정부와 산자락 하단부, 계단식 산지 전용 허가 신청 구비 서류, 산지관리법의 정의, 복구 설계서, 산지 특성 평가, 산지 전용 기관의 결정 기준, 복구비의 산정 기준, 산지 일시 사용
기간, 그리고 보존산지의 구분, 산지까지 살펴본 후에 산림보호법에서 산림보호 분야 법률을 살펴보고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산림자원유전보호구역에서 핵심과 완충구역, 그리고 생태숲, 산림교육의 원칙, 산림교육법에서 이제 산림교육의 원칙, 산림교육 전문가를 살펴볼 계획이고, 탄소흡수원법에서 탄소 용해 정의로 탄소흡수원의 용해 정의를 살펴본 후에 산림복지법에서 용해 정의, 그리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원칙,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 조사, 산림복지단지 생태적 산지 이용 세부기준,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산림서비스, 산림기술, 그리고 산림기술법에서는 산림기술자의 교육훈련, 그리고 산림사업의 안전교육, 전문기술자 양성, 산림기술진흥계획, 그리고 산림기술용역업 등록기준, 산림사업의 설계, 감내 범위를 살펴보내 임업진흥법에서 산림경영, 산촌진흥의 기본 원칙, 그리고 전문임업인의 분류 및 자격요건, 그리고 임업인의 범위, 그리고 산림조합법에서 임업인의 범위, 임업직불제법에서 임업직불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의 형태, 그리고 수목장림 대상지 선정 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환경보존법에서 생태경관보존지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1번 산림경영실제에서 산림지황 및 이망조사입니다. 66회 1교시에서 산림조사 시 지황 및 이망조사 항목, 그리고 72회 1교시에서 산림조사 중 지황조사, 그리고 75회 1교시에서 산림조사 시 이망조사 항목 10가지, 그리고 84회 3교시에서 산림경영계획의 산림조사에서 지황조사, 그리고 93회 4교시에서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시 산림조사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산림조사의 개념을 살펴보면 산림조사는 경영계획구에 대한 정확한 지황, 이망 및 관련 조사를 파악하여 장차 산림경영 방침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현황조사와 자료조사, 산림입지도, 임소반도, 적지적수도, 인공사진, 항공사진 등의 자료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수반마다 임지와 임목상황을 세밀히 조사하여 시업 방법을 결정하고 수확 조절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먼저 지황조사는 해당 산림에서 임목의 생육에 미치는 지형적 그리고 환경적 특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치, 기후, 지세, 토지, 지위, 그리고 지리 등이 포함됩니다. 지종 구분에 보면 임목, 제적, 본수 비율에 따른 구분으로 임목지, 임목 제적 본수 비율, 임목도가 30% 초과하는 인분, 그리고 물임목지는 밀임목지와 제지로 구분되며 밀임목지는 임목제적 본수 비율, 임목도가 30% 이하인 인분, 그리고 제지는 암석 및 성역지로 조림이 불가능한 임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임목도는 같은 지위와 같은 나이를 가진 수종을 기준으로 정상인분, 법정인분 제적의 축척에 대한 현실인분의 축척을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다만 제적산출이 곤란한 인분에 대해서는 임목본수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다음 법정 지정사항에 따른 구분을 살펴보면 법정 지정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지정된 법정 인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등이 있습니다. 다음 일반 경영림은 법정 지정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임지로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방위는 구획한 임지의 주사면을 보고 동서, 남북, 남동, 남서, 북동, 북서 8방위로 구분합니다. 경사도는 구획한 임지의 주경사도를 보고 구분합니다. 완경사지는 완으로 표시하며 경사 15도 미만이고 경사지는
표시하고 경사는 15도에서 20도 미만입니다. 극경사지는 급으로 표시하고 20에서 25도 미만, 험준지는 험으로 표시하고 25도에서 30도 미만, 절험지는 절로 표시하고 30도 이상입니다. 다음 표고는 지형의 최저에서 최고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600에서 800m로 합니다. 토성은 비층 토양의 모래, 미사, 점토의 함량에 대한 촉감법으로 구분합니다. 사토는 약을 S로 하고 흙을 물에 묻혀 손으로 비볐을 때 거의 모래만으로 감지되는 토양, 점토의 함유량이 10% 이하입니다. 양지사토는 LS로 표시하고 모래가 3분의 2 이상인 토양, 점토의 함량 비율은 15%입니다. 사질양토는 SL로 표시하고 모래가 대략 3분의 1에서 3분의 2인 토양으로 점토의 함유량은 20% 이하입니다. 미사질 양토 SIL은 미사 2분의 1 이상, 모래 2분의 1 이하인 토양으로 점토의 함유량이 27% 이하입니다. 양토는 L로 표시하고 모래와 미사가 대략 3분의 1에서 2분의 1씩인 토양으로 점토의 함유량이 27% 이하입니다. 사질 식양토는 SCL로 표시하고 모래 3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 미사 4분의 1 이하인 토양으로 점토의 함유량이 20에서 35%이며 식양토는 CL로 표시하고 모래와 미사가 대략 5분의 1에서 2분의 1씩인 토양으로 점토의 함유량이 27에서 40%입니다. 미사질 식양토는 SICL로 표시하고 미사 3분의 1에서 3분의 2, 모래 4분의 1 이하인 토양으로 점토 함유량이 27에서 40%입니다. 미사질 식토 SIC는 모래 5분의 1 이하, 미사 5분의 2에서 3분의 2인 토양으로 점토의 함유량이 40에서 60%입니다. 식토 C는 점토가 대부분인 토양으로 점토 함유량이 50% 이상이 됩니다. 모래 입경이 2에서 0.05mm를 미사로 하고, 모래는 입경이 2에서 0.05까지를 말하며 미사는 입경이 0.05에서 0.002mm이고 점토는 입경이 0.002mm 이하를 말합니다. 토심은 A층 표층토에서 B층 심층토까지의 깊이를 측정합니다. 천은 유효토심 30cm 미만, 중은 유효토심 30에서 60, 심은 유효토심 60cm 이상입니다. A층 표층토는 낙엽 부식층 아래에 있는 광물질 토층으로 유기물의 함량이 많아 어두운 색을 띠며 세균과 공극이 많고 부드러워 동식물이 필요로 하는 물과 양분이 많은 부위입니다. B층 심층토는 표층토 아래의 토층으로 표층토에 비해 밝은 색을 띠고 유기물의 함량이 적고 비라며 세균보다는 굵은 뿌리가 주로 많은 부위입니다. 토심은 표층토 최상단에서 심층토 최단까지를 말하며 심층토 아래의 모재, 암석이 풍화되어 굵은 모래와 자갈이 줄을 이루는 모재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건수토 B층 10층토 토양의 수분 정도를 촉감법으로 측정합니다. 건조는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수분에 대한 감촉이 거의 없는 상태로 풍충지에 가까운 경사지, 산정, 능선이 해당지이며 GP 식생이 단순합니다. 약건은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손바닥에 습기가 물에 묻는 정도의 기준으로 경사가 약간 급한 삼복 경사면이 해당지입니다. GP 식생이 보통입니다. 적유는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손바닥 전체에 습기가 묻고 물에 대한 감촉이 뚜렷합니다. 해당지는 계곡, 평탄지, 계곡 평지, 산록부이며 GP 식생이 다양합니다. 약습은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손가락 사이에 약간의 물기가 비친 정도로 경사가 완만한 사면입니다. 계곡 및 평탄지가 해당됩니다. 지피 식생이 다양합니다. 습은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손가락 사이에 물방울이 맺히는 정도로 오목한 지대로 지하수위가 높은 곳이 해당지며 지피 식생은 다양합니다. 다음 지위는 임시생산력 판정지표로 상중하로 구분합니다. 직접조사법은 우세목의 수령과 수고를 측정하여 지휘지수표에서 지수를 찾거나 임목자원평가 프로그램에 의해 산정합니다. 간접조사법은 산림, 입지조사 자료를 활용합니다. 적용기준은 침엽수는 주수종으로 기준하되 활렵수는 참나무를 적용합니다. 1년급은 침엽수일 경우에 우세목의 수고가 상은 4m 이상, 중은 3m, 하는 2m 이하입니다. 활렵수는 9m 이상이고 중은 8에서 6m, 하는 5m입니다. 그리고 2연급은 침엽수가 상이 11m, 중이 10에서 6, 하가 5m이며 활렵수는 14, 상이 14m, 그리고 중이 13에서 8m, 하가 7m 이하입니다. 3년급은 우세목의 수고가 침엽수는 상이 17m, 그리고 중은 16에서 9, 하는 8m이고 활렵수는 상이 16m, 중이 15에서 9m, 하가 8m입니다. 4연급은 침엽수 상이 20m, 중이 19에서 10m, 하가 9m 이하이고 활렵수는 상이 17m, 중이 16에서 8m, 하가 9m 이하입니다. 다음 4연급은 침엽수의 우세목 수고가 상이 22m, 중이 21에서 11, 하가 10m, 활렵수는 상이 17m 이상, 중이 16에서 11, 하가 10m입니다. 그리고 4연급 이상은 상이 22m 이상이고 중이 21에서 11m, 하가 10m 이하, 그 다음에 활렵수 상이 17m 이상, 중이 16에서 11, 하가 10m 이하입니다. 다음 지리는 해당 수반 중심에서 인도 또는 도로까지의 거리를 10급지로 구분합니다. 먼저 1급지는 100m 이하, 2급지는 101에서 200m, 3급지는 201에서 300, 4급지는 301에서 400, 5급지는 401에서 500, 그리고 6급지는 501에서 600, 7급지는 601에서 700, 8급지는 701에서 800, 9급지는 801에서 900, 그리고 10급지는 901m 이상입니다.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정수 처리합니다. 하층 식생은 천연치수 발생 상황과 산주, 관목, 초본류의 종류 및 지면 피복도를 조사하여 기재합니다. 다음 이망조사는 현재 산림의 상태를 조사하고 현재의 생산력 등을 고려하여 장차, 경영계획 내에서 시업 방법, 즉 벌기, 수중의 갱신, 수확의 애정, 벌채 순서 등을 결정할 자료를 얻기 위해 조사하는 것으로 임종, 임상, 임용, 수고, 영급, 경급, 임목도, 소밀도, 제적, 생장률, 혼효율, 하층 식생 등이 포함됩니다. 먼저 임종으로는 오리진 오브 포레스트로 산림이 성립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사항으로 천연림과 인공림으로 구분됩니다. 인공림은 인으로 표시하며 산림이 인공적으로 조성된 임지, 천연림이 천으로 표시하며 천연적으로 조성된 임지를 말합니다. 임상은 임목지의 임상, 포레스트 타입으로 임목본수, 임목제적, 수간 점유 면적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침엽수림, 침은 침엽수가
75% 이상, 그리고 활엽수림 활료수가 75% 이상 점유, 그리고 혼은 침엽수 또는 활엽수가 25% 초과 75% 미만 점유하고 있는 인분을 말합니다. 인목 제적은 서 있는 단목의 제적을 말하는 것으로 인목의 흉고직경, 수고, 그리고 형수를 측정하여 제적을 결정합니다. 수종은 주요 수종의 수종명, 점유 비율이 높은 수종부터 5종까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혼율은 수종 점유율로 인목 제적 본수 또는 수간 점유 면적 비율에 의하여 배분율로 산정합니다. 임령은 인분의 최저에서 최고 수령의 범위를 분모로 하고 평균 수령을 분자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18에서 평균 수령이 18m, 그리고 최저가 10m, 18년, 최저가 10년에서 33년의 수령 범위가 있을 때 10에서 38분의 18로 표시합니다. 인공조림지는 조림연도의 묘령을 기준으로 임령을 산정하고 그 외 임령 식별이 불분명한 임지는 생장줄을 직접 뚫어봐야 임령을 산정합니다. 인부는 스탠드로 숲의 모습이 비슷하고 숲을 관리하는 단위가 되는 나무들의 무리와 그것이 서 있는 숲땅을 모두 인분이라고 하나 나무들 모임만을 인분이라고 하며 보통 1헥타르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수종, 수령, 생육 상태 등이 거의 비슷해서 이웃하는 것과는 숲의 모습이 뚜렷이 구별되는 한 덩어리의 숲으로 면적으로 봐서 3헥타르 또는 5헥타르 이상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편의상 구획선으로 구별되는 것을 인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 연급은 10년을 1년급으로 하며 연급기호 및 수령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년급은 1에서 10년, 2년급은 11에서 20년, 3년급 21에서 30년, 4년급 31에서 40년, 5년급 41에서 50년, 6년급 51에서 60, 7년급 61에서 70, 8년급 71에서 80, 9년급 81에서 90, 10년급 91에서 100년생으로 표시합니다. 평균 수고는 인분의 최저에서 최고 수고의 범위를 분모로 하고 평균 수고를 분자로 하여 정수 단위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수고가 15m, 그리고 최저 수고가 10m, 최고 수위가 20m일 경우에 10에서 20분의 15로 표시합니다. 우세목 수고를 살펴보면 칡고기를 이용하여 해당 인분에서 수고가 우세한 나무 우세목 3분에서 5분의 수고를 측정하여 이를 평균하여 값을 구합니다. 단, 지위가 사전에 파악된 경우 우세목 조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우세목 D, 영문으로 도미넌트 트리 D로 표시합니다. 수간의 발달이 이웃 나무 때문에 방해된 적이 없으며 또 확장되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수간 및 수간 형태에 이상이 없는 것을 말하며 폭목은 반드시 제외합니다. 준우세목 코도미넌트 트리는 CD로 표시하며 수간이 이웃 나무에 의하여 방해되거나 줄기생장이 기울며 형태가 불량한 나무로서 다음과 같은 5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수간 발달이 지나치게 왕성하거나 위치가 매우 위로 튀어나온 것, 폭목 울프 트리라고 합니다. 수간 발달이 과약하고 줄기가 매우 가는 것, 그리고 수간 사이에 끼어 수간이 압박을 받아 기울게 생장한 것, 줄기가 굳거나 갈라진 것, 그리고 피해를 받은 나무 또는 병에 걸린 나무를 말합니다. 평균경급은 인분의 최저, 최고, 흉고직경, 가슴 높이 지름의 범위를 분모로 하고 평균 흉고직경을 분자로 하여 관약 2cm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흉고직경이 20cm이고 그 다음에 최저 가슴 흉고직경이 14, 최고 흉고직경이 26일 때는 14에서 26분의 20으로 표시합니다.
소밀도는 조사 면적에 대한 임목의 수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소는 수간 밀도가 40% 이하인 인분, 그리고 중은 수간 밀도가 40에서 70%, 밀은 70% 초과하는 인분을 말합니다. 축적은 현실 축적과 법정 축적 연년 생장량으로 표시하며 현실 축적은 실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현실 축적을 산출합니다. 법정 축적은 조사된 연금 상태와 생장 상태가 법정 상태인 축적을 산출하며 연년 생장량에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배부된 지역별 생장률표를 적용하여 파악합니다. 같은 소반 내 임목지와 무임목지가 혼재할 때 가급적 소반 구획을 다르게 하고 구획이 불가한 경우 헥타르당 축적은 임목지 면적과 무임목지 면적의 합으로 총 임목 축적을 구하여 나누어 구합니다. 헥타르당 축적 및 총 축적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구합니다. 법정 축적이라 하면 노르말 클로싱 스톡으로 연급 분배와 생장이 법정 상태일 때 보유하게 될 자급 전체의 축적, 법정 생산량과 법정 연급의 분배만 이루어져 있으면 필연적으로 실현되는 법정임의 요건입니다. 산림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 일반으로 제적 측정 대상 이목은 가슴높이 지름 6cm 이상의 이목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가슴높이 지름 측정 부위 및 측정 단위는 지상고 120cm 위치에 직경을 2cm 관략으로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4cm의 경우 3m에서 4.9 그리고 6cm의 경우 5에서 6.9로 합니다. 수고 측정은 미터 단위로 측정하고 미터 이하는 반올림하여 점수 처리합니다. 조사 방법은 전수, 표준지, 기타 조사로 나뉘어집니다. 전수는 소반 내 모든 임목의 경구가 수고를 조사하여 재석을 산출합니다. 표준지는 산림 소반 내 평균 임상인 개수에서 선정하고 일개 표준지 면적은 최소 0.04헥타르 사각형 20 곱하기 10, 10 곱하기 40 또는 반지름 11.3 원형 표준지로 합니다. 가슴높이 지름은 2cm 관략으로 수정별로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다만 6cm 미만은 측정하지 아니합니다. 수고는 가슴높이 지름별로 평균 수고를 산출합니다. 다만 동일 유역에서는 같은 수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지 내에서 측정된 임목의 평균 가슴높이 지름과 평균 수고를 통하여 표준지 내 제적을 구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전 제적을 산출합니다. 표준지 면적은 산림 소반 면적의 2%, 인공조림지로서 조림연도와 수정이 같은 경우 1%로 1%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동일 인물은 연접 소반의 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지 경계 표시는 흰색 페인트, 락카 등 또는 임업용 마킹 테이프로 표시합니다. 표준지 내에서 측정된 임목의 평균 가슴높이 지름과 평균 수고를 통하여 표준지 내 제적을 구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해당 산림 소반의 헥타르당 축적과 총 축적을 산출합니다. 기타 조사로 과거에 조사 자료가 있는 임지에 대하여는 실측 조사를 생략하고 연년 생장률 등을 감안하여 경험 측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방법의 적용은 신규 조사지 또는 경영계획 기간 내 벌채 사업을 할 때에는 전수 또는 편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외의 임지에 대해서는 기타 조사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내용은 2019년 공사 이름 경영계획 작성 업무 별람 4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2번 공사 이름 산림 경영계획서에서의 산림 현황과 임항조사입니다. 134일 1교시에서 공사 이름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에 따른 산림 현황과 임항조사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림 현황을 살펴보면 소유자는 산림 소유자의 성명 또는 기관, 단체명을 기재합니다. 산림 소재지는 산림경영 대상지의 시군구, 읍면동, 리까지 기재합니다. 지번은 경영계획 편성지의 지번을 기재합니다. 인바는 면적은 가능한 100m 내로 구획하고 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구획은 능선, 하천, 도로 등 자연경계나 도로 등 고정적 시설을 따라 확정합니다. 번호는 산림경영계획구 유역 하류에서 시계 방향으로 연속되게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신규 재산 취득 등의 사유로 보조 인반을 편성할 때는 연접된 인반의 번호에
보조 번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인반, 1-0은 1인반이고 1-1은 1인반, 1보조소반을 말합니다. 다음 소반은 최소 1헥타르 이상으로 구역하되 현지 여건상 부득이할 경우는 0.1헥타르 이상으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구역은 지형지물 또는 유역경계를 달리하거나 시업상 취급을 다르게 할 구역은 소반을 달리 구역합니다. 기능으로는 생활환경 보전임, 자연환경 보전임, 수온환경, 산지재해 방지림, 산림양림, 목재생산림이 상이할 때, 기능이 상이할 때, 그리고 지종이 상이할 때는 법정 제한지, 일반 경영 및 임목지, 불임목지 등이고, 임종, 임상, 작업종이 상이할 때, 그리고 임령, 지위, 지리 또는 운반계통이 상이할 때를 소반을 달리 구역합니다. 번호는 일반 번호와 같은 방향으로 소반명을 1-1, 1-1, 1-1-2, 1-1-3 연속되게 부여하고 보조소반의 경우에는 연접된 소반의 번호에 1-1-1-1, 1-1-1-1-2, 1-1-1-3으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1-0-1은 1인반 1소반, 1-1-1은 1인반 1보조소반 1소반, 1-0-1-1-3은 1인반 1소반 3보조소반, 그리고 1-1-1-3은 1인반 1보조소반 1소반 3보조소반을 말합니다. 면적은 헥타르 단위 정수로 기록하며 필요한 경우 소수점 한 자리까지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산지 구분은 산지관리법 제4조의 산지 구분을 기재하여 산지의 합리적인 목적과 이용에 부합되도록 합니다. 경사도는 구획한 임지의 주 경사도를 보고 구분합니다. 완경사지는 완, 경사 15% 미만, 경사지 경사는 15에서 20% 미만, 급경사지 급 20에서 25% 미만, 홈진지 험 25에서 30도 미만, 절험지 절 경사 30도 이상으로 표시합니다. 다음 이망조사입니다. 수종은 주요 수종의 수종명, 혼유림의 경우는 5종까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임령은 인공조림지는 조림연도의 묘령을 기준으로 임령을 산정하고 그의 임령 식별이 불분명한지는 생장초를 직접 뚫어봐 임령을 산정하되 인분의 최고 수령의 분모로 하여 평균 수령을 분자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임령이 18이고 최저가 20에서 20이고 최고가 30일 때는 20에서 30분의 18로 표시합니다. 수고는 인분수의 최고 및 평균을 측정하여 인분수의 범위를 분모로 하고 평균 수고를 분자로 하여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수고 높이가 15m, 그리고 최저 수고가 10m, 최고 수고가 20m이면 10에서 20분의 15로 표시합니다. 경급은 잇목 가슴 높이 지름의 최고 평균을 2cm 단위로 측정하여 잇목 가슴 높이 지름의 범위를 분모로 평균 가슴 높이 지름을 분자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평균 흉고 직경이 20이고 최저가 14, 그리고 최고가 20인 경우에 14에서 26, 그리고 분의 20으로 표시합니다. 총축적은 측정 대상 잇목 가슴 높이 지름 6cm 이상의 잇목으로 합니다. 측정 대상 잇목은 가슴 높이 지름 6cm 이상 잇목으로 하고 가슴 높이 지름 측정 부위는 지상부 120cm 위치에 직경을 말하며 2cm 과략으로 측정합니다. 8cm일 경우에는 7cm에서 9cm 미만, 10cm는 9cm에서 11cm 미만 등으로 표시합니다. 수고 측정은 미터 단위로 측정하고 미터 이하는 반올림을 합니다. 조사 방법은 전수조사, 표준조사로 나눠지며 전수조사는 소반 내 모든 잇목을 대상으로 가슴 높이 지름과 수고를 측정하여 수종별 잇목 간제적표를 이용하여 잇목 개개의 단목 제적을 구한 후 전체 제적을 산출합니다. 표준조사는 표준지는 산림, 소반 내의 평균 임상인 개수에서 선정하고 일개 표준지 면적은 최소 0.04 헥타르, 사각형은 20 곱하기 20m 또는 10 곱하기 40m, 그리고 반지름은
11.3m의 원형 표준지로 합니다. 가슴 높이 지름은 2cm, 관리학으로 수증교를 측정하여 기록하되 6cm 미만은 측정하지 아니합니다. 수고는 직경별로 평균 수고를 산출합니다. 표준지 내에서 측정된 인목의 평균 가슴 높이 지름과 평균 수고를 통하여 표준지 내 제적을 구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전 제적을 산출합니다. 표준지 면적은 산림, 소반 면적의 2%, 인공조림지로서 조림연다 수종이 같은 경우 1% 이상으로 하고, 다만 동일 인부는 면접 소반의 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지 경계 표시는 흰색 페인트, 라카 등 또는 임업용 마킹 테이프로 표시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공사 이름, 경영계획 및 운영요령에서 별표, 산림경영계획서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현황조사는 산림의 지리적 위치, 면적 및 지세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상의 위치와 면적 및 인접, 경영기구의 관련사항, 경도와 유도, 그리고 산림대, 해안과의 거리 및 주요 산맥의 해발고, 하천의 수온관계 등을 조사하고 경영계획구 전체에 대한 대체적인 지위와 지세를 조사합니다. 면적은 경영계획구의 면적과 경영계획 편성 면적 및 행정구역별로 면적을 조사합니다. 기상은 경영계획구의 온도, 습도, 강우량, 풍속, 일조량을 개략적으로 조사하되 인근의 기상대의 과거 관측자료 평균치를 활용합니다. 가급적 최근 10년간 평균 자료를 활용합니다. 경영 연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소유관리 변천 연역과 경영계획 편성 연역을 조사합니다. 산림 계양으로는 경영계획구 산림에 대한 모함 구성, 토양 성질, 비옥도와 산림을 구성하고 있는 수종, 임종, 임령, 축적 등을 개략 조사하고 전차기에 특기할 만한 산림 경영 방법이나 문제점 등을 조사합니다. 다음 교통시설 및 임산물 시장 상황은 임산물의 반출 및 이동 등을 위한 교통시설을 조사하고 임산물 생산에 대한 소비 상황 및 시장 가격 등을 조사합니다. 다음 산림조사에서 표로 정리해보면 지향조사와 임향조사 나눌 수 있으며, 지향조사에서는 지종구분, 방위, 경사도, 표고, 토성, 토심, 건습도, 지위, 지리, 하층 시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임향조사는 임종, 임상, 수종, 혼효율, 수종별 점유율, 그리고 임령, 영급, 평균수고, 의세목수고, 평균경급, 소밀도, 축척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지향조사에서 지종구분은 임목제적, 본수비율에 따른 구분으로 임목지, 물임목지로 나눌 수 있으며, 물임목지는 다시 밀임목지와 제지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법정 지정사항에 따른 구분으로 법정 지정림, 일반 경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2019 공사 이름 경영계획 작성 업무 별람 4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3번 산림조사에서 토양형의 구분입니다. 132의 2교시에서 산림조사에 있어 토양형을 5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설명하라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토양형의 개념을 살펴보면 토양의 분류체계 중 자연분류 계통 방식에서 토양군, 토양아군, 아래의 단위, 지형에 따른 수분 환경을 감안하여 토양 단면 형태의 차이, 층위의 발달 정도, 각 층의 구조, 토양색의 차이 등에 따라 구분되고 있습니다. 토양형의 구분으로 사토는 사로 표시하며 흙을 손에 쥐었을 경우 대부분 모래만으로 구성된 감이 있는 토양으로 점토 함유량은 12.5% 이하입니다. 다음 사양토는 사양으로 표시하면 모래가 대략 3분의 1에서 3분의 1을 점유하는 토양으로 점토 함유량이 12.6에서 25%이며 양토는 양으로 표시하면 대략 3분의 1 미만의 모래를 함유하고 있는 토양으로 점토 함유량은 26에서 37.5%입니다. 식양토는 식양으로 표시하면 점토가 대략 3분의 1에서 3분의 1을 점유하고
점토 중 모래가 약간 촉감할 수 있는 토양을 말합니다. 점토 함유량이 37.6에서 50%입니다. 그리고 점토는 점으로 표시하고 점토가 대부분인 토양을 말하며 점토 함유량이 50% 이상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경영학 2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4번 구기림 경영계획에서의 구기림 경영의 목표입니다. 78회 3교시에서 산림경영계획 분야에서 구기림 경영의 목표, 경영 목표의 우선순위 설정, 경영 목표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 및 경영 목표 실현을 위한 기본 원칙, 그리고 81회 1교시에서 구기림 경영의 목표를 총체적인 목표, 준목표 및 부분 목표로 나누어 설명하라. 그리고 89회 1교시에서 구기림 경영 목표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 그리고 137회 3교시에서 구기림 경영 목표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구기림 경영 계획은 산림 생태계 보호 및 다양한 산림 기능의 최적 발휘를 위하여 산림 보호, 임산물 생산, 휴양문화, 고용 기능 등을 촉진시키고 구기림 경영에 대한 수지 개선을 통하여 합리적인 구기림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구기림 경영 계획은 산림 기본 계획과 지역 산림 계획 및 구기림 종합 계획에 따라서 각 구기림 경영 계획구별로 10년마다 작성합니다. 구기림 경영의 목표는 총체적인 목표는 구기림 경영의 목표 중에 총체적인 목표는 먼저 구기림 경영의 총체적 목표 최상위 목표는 산림 생태계의 보호 및 다양한 산림 기능의 최적 발휘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구기림 경영은 산림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기능 등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최적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설정된 목표 체계를 추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생태계로서 산림이 자연의 잠재력을 총체적으로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생태계로서 산림은 적절한 산림 관리로 자연 친화적 산림 관리 방식을 의미합니다. 주 목표와 부분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의 5가지 주 목표와 이들을 구성하는 부분 목표는 기본적으로 우선순위가 같습니다. 만약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또는 시행 시 목표가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법적 제한 사항과 보호 기능을 우선하되 현지의 실정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1. 보호 기능, 2. 임산물 생산 기능, 3. 휴양 및 문화 기능, 4. 고용 기능, 5. 경영수지 개선. 경영수지 개선에 5가지 주목표가 있습니다. 먼저 보호 기능은 물질순환의 안정화는 생태계인 산림의 자기조절 능력의 향상에 기여합니다. 산림에 있어서 물질순환의 안정화는 산림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거나 산림 경영적인 고려를 통해 보호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복시켜야 합니다. 산림 보호 기능의 주목표에 따른 부분 목표로는 9가지가 있는데 먼저 자연보호, 경관보호, 야생동물보호, 시계보호, 소음방지, 수자원보호, 토양보호, 기후보호, 대기질 개선 등의 부분 목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목표인 임산물 생산 기능은 목재를 비롯하여 각종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능을 말하며 특히 목재는 재생 가능한 자원일 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원자재입니다. 국내 작업률이 2024년 기준 18.6%인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임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자재의 작업도를 높이는 것은 국민 경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목재 수입으로 인한 부정적인 외부 효과도 줄여줍니다. 즉, 목재 수입에 따른 수송 부담, 에너지 소비량 증가, 대기 오염 증가 등을 줄여주고 지속 가능한 임업 경영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산림 개발 수요를 완화하여 지구의 산림 보전에도 기여합니다. 구기림 내에서 임산물의 생산은 이러한 관점에서 큰 비중을 지닌 주목표가 됩니다. 임산물 생산에 있어서도 적어도 미래 세대가 한 세대의 수준 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기림 내에서 임산물 생산 기능이란 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재 생산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특정 임산물 자원, 예를 들어서 송이, 산나물, 수액, 야생화 등을
생산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특정 임산물 생산 환경의 개선과 분포지 관리, 수요도가 높은 특수 용도 수종의 계획적인 조성 관리 등에 대한 합리적인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휴양 및 문화 기능은 우리나라는 산림률이 63%로서 세계 평균 산림률 31%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토 여건으로 인하여 주거지, 교외지, 상간지 등 산림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휴양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 등산 등 산림휴양활동은 삶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휴양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 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아가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경제 여건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이 국이림 경영계획의 주요 목표가 됩니다. 넷째, 고용기능은 국이림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상응한 노동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산림률이 높은 농산촌 지역에 있어서 산림 분야의 고용기회의 제공은 농해소득원의 확충과 계절적 소득 보전에 크게 기여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업무 성격에 부합한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변함없는 정책과제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적절한 장비 및 기계를 투입하여 작업 과정을 합리화하고 고용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국인 경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한 산림 서비스 제공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주요한 부분 목표가 됩니다. 그러나 국인 경영체의 고용량은 주어진 사업량, 장래 예측 가능한 생산성의 진전, 그리고 기계화의 추이 및 사회적, 경제적 여건 활동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또한 산림경영사업이 시기적으로 폭주할 경우 경영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작업량의 일정 부분을 지역 임업체의 도급 방식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영수지 개선입니다. 산림행정을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러므로 재정적인 면에서 보속성이 유지되지 않고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지 개선은 국이림 경영에 있어서 주목표가 되며 높은 비중을 갖습니다. 대부분 천연임과 중형임으로 구성된 인문구조상 현재로서는 목재 생산을 통한 수입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적자를 유발하지 않고 가능한 한 흑자 경영이 되도록 재정 성과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산림 자산 가치의 유지 증진을 도모해야 하는데 국가적인 관점에서 산림 자산의 가치는 인목 자원에 크게 의존하므로 산림을 양질의 자원으로 육성함으로써 개선시켜 나가야 합니다. 경영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은 국이림 경영 목표 체계에 수반된 모든 계획이나 조치는 다목적 이용 개념에 따라 실현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영 목표 체계에 있어 목표 상호 간의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모든 개별 목표는 임반 단위 소반에서 동시에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표 체계 내에 어느 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다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개별 인분 또는 개별 경영체, 부분 경영체 단위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산림 기능의 총체적 이용을 최적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상호 간에 상충될 때에는 보호 기능을 우선해야 하는데 보호 기능은 생태계로서 산림을 보존하는 데 있어 보다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보호 기능 이외에 다른 목표는 일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목표는 지역적으로 요구도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목표 간 상충되는 문제는 인분 단위 소반 또는 경영체 단위에 있어서 경영계획을 세우거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목표의 우선순위 또는 상대적 비중을 달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능한 한 총체적 목표의 최적 실현을 도모하는 데 목표 간 조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상위의 주목표 또는 부분 목표는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위의 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위의 목표들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영 목표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을 보면 산림은 수목을 비롯하여 각종 동식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태계입니다. 산림 경영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경영 목표는 자연 생태계로서 산림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산림의 특성은 구기림 경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기림 경영 목표 실현에 있어서 주요한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산림 생태계의 안정성, 적응성 및 다양성입니다. 안정성은 구기림 병행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각종 병행 목표는 산림의 생태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산림이 생태적으로 안정되지 않고는 다양한 산림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산림 생태계의 안정성은 경영 목표 실현 이전의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적응성은 경영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산림이 지니고 있는 자기 갱신 능력과 자기 조절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스스로 극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산림 생태계의 적응성이라고 합니다. 다양성은 산림에 대한 목표 체계 또한 사회의 진보와 더불어 변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림 생태계의 적응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다양성은 생명공학 기술의 진보에 따라 미래 유전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요하고 산림 생태계 안정성 및 적응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산림 생태계가 유전적, 종적, 종 및 생태적으로 풍부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야만 환경 변화에 적응이 용이하고 안정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지속성 및 경제성은 산림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물론 휴양활동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생태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기림 경영은 이러한 기능을 총체적으로 최적 생산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속성은 이러한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미래 세대가 적어도 한 세대 이상으로 산림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성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제성은 사회가 요청하는 각종 산림 기능은 경제적인 방법으로 창출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점은 산림의 생태적 기능이나 휴양 기능의 발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로 하는 산림 효용을 최소의 비용으로 창출하고자 이용 가능한 제한 범위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경제성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경영목표 실현을 위한 기본 원칙과 전제 조건을 살펴보면 경영목표 실현을 위한 기본 원칙은 구기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목표들을 실현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말합니다. 먼저 산림사업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하고, 두 번째, 제시된 목표는 기본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여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셋째,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상충될 때에는 상대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절충함으로써 총체적으로 바람직한 효과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제시된 목표가 유지, 증진 또는 강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궁극적으로 구기림 경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 하에 실현될 수 있습니다. 첫째, 권한과 책임에 근거한 전 조직원의 공동 노력. 그리고 둘째, 부여받은 권한에 대한 자기 책임성의 강화. 셋째, 경영 여건 변동에 대한 유연한 적응성의 확보. 넷째, 목표 지향적인 산림 경영에 부합하는 철저한 교육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산림 경영학 171쪽과 구기림 경영 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별표, 구기림 경영 기본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편 산림경영 및 정책 제1강 1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